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중국의 위기가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중국 시진핑의 정책들이 중국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빠르게 올랐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까지 완전히 꺾이면서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경제의 늪에 빠져 다급해진 중국은 최근 마지막 남은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며 미국을 따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대참사를 맞게 됐습니다. 게다가 현재 중국 내부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면서 반란이 일기 직전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중국 상황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진핑의 중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딜레마는 크게 두 가지로, 국내적으로는 제로 감염병 정책,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실패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선 강력한 도시 봉쇄를 통한 제로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2억 명 이상의 봉쇄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이로 인해 중국의 공장과 물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경제 상황만 악화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다시 봉쇄를 풀고 있지만 그동안의 여파가 큰 상황인데요. 또 시진핑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강력한 권력을 확립해 나간다는 당찬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은 이 목표를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했고, 실제로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예상보다 러시아를 잘 막아내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이 함께 러시아에 강경하게 나오면서 중국을 향한 유럽의 시선까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온 중국으로서는 아픈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 같은 상황의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원흉은 시진핑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정치적 경쟁자가 없는 시 주석이 억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경제 정책을 내세우면서 중국 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자본주의를 개편하려는 시진핑의 이념적 행보와 제로 정책이 큰 문제라며 지금과 같은 경제 철학을 유지한다면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 매체는 중국은 모든 분야를 당이 이끌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 정책은 기업에 대한 징벌적 수단에만 의존한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분석이 최근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GDP 성장률마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역전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최근 블룸버그는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2%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미국은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1976년 이후 4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역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몇십 년간 급속한 팽창을 이어오던 중국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입니다. 애초에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는 5.5%였지만 현재 중국 경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역성장도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이처럼 위기에 처한 중국은 최근 미국이 IPEF를 만든 것처럼 본인들만의 협력체를 만들려는 야욕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솔로몬 제도를 비롯해 피지 등 남태평양 섬나라에 접촉해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이곳의 군사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던 건데요. 즉 중국은 남태평양 섬나라들과 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오커스와 쿼드 협력체를 돌파하는 카드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시진핑까지 인사말을 보내며 영향력 확대 의지를 피력해 왔는데요. 그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시종 태평양 도서국들과 뜻을 같이 하는 좋은 친구이자 난관을 함께 넘어가는 형제이자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나아가는 좋은 파트너라며 더욱 긴밀하게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들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길 원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중국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은 일부 개도국들의 반대로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대참사를 맞았습니다. 중국이 급하게 추진하던 남태평양 10개 섬나라들과의 포괄협정이 불발된 것인데요. 최근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제2차 중국 남태평양 섬나라 10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안보와 경제협력을 아우르는 협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다가 벽에 부딪히며 굉장히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첸보 주 피지 중국 대사는 특정 이슈에 대해 몇몇 국가들의 우려가 있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재 몇 개 국가가 이견을 보였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AP통신은 친미 국가로 분류되는 미크로네시아 측이 이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앞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태평양 섬나라 정상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중국의 우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중국이 우리를 베이징 지근거리에 두고 우리 경제와 사회를 묶어두려고 한다며 작게는 새로운 냉전시대, 최악의 경우 세계대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중국은 당초 남태평양 섬나라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FTA 체결, 안보협력 등 포괄적 협력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경찰 훈련과 지역 내 사이버 안보 관여, 해도 작성, 천연자원 접근권을 얻겠다는 구상으로 즉 해당 국가들의 군사 거점을 만들고 괌과 호주를 견제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결국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입니다. 실제로 두세 개 국가 정도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반대 의사를 보였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결국 이번 합의 불발은 협정 체결로 중국에 대한 예속은 물론 미중 경쟁의 한복판으로 나라를 밀어넣을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과 호주의 견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로써 태평양에서 미국과 호주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노리던 중국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태평양 10개국과 포괄적 합의를 끌어내진 못했어도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개별 국가와의 접촉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들에서는 나름대로 협의를 이끌어냈다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남태평양 내 섬나라들에게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미국을 견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중국이 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겠다는 뜻을 굽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최근 솔로몬 제도와 협의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키리바시를 방문해 칸톤 섬의 활주로 보수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키리바시 칸톤 섬은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위치한 하와이에서 3,0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섬 상주 인구가 수십 명밖에 되지 않아 활주로를 보수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번 활주로 보수 사업을 통해 미국과 호주에 대항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현재 밝혀진 단 2개 국가와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이 같은 중국 행보에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남태평양 10개국의 대표격인 피지를 남태평양 도서국 중 처음으로 IPEF의 14번째 회원국으로 끌어들이면서 중국을 향해 대항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도 이번 피지의 결정이 태평양 섬나라를 놓고 벌어진 미중 경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시진핑은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면서 외교 분야에서도 멘붕을 맞은 상태입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오랜 봉쇄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제2의 천안문 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의 권력 교체가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텐진 대학에선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타도, 형식주의, 타도, 관료주의라고 구호를 외치며 학교의 강화된 방역 정책에 대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텐진 시내에서 감염자 수가 늘어나자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봉쇄하면서 이 같은 불만이 터져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이는 중국 베이징 내 대학가에서 유행처럼 시작된 봉쇄 반대 시위가 인근 도시 텐진에까지 번진 것으로 앞서 베이징대, 정법대, 베이징 사범대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이어졌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를 두고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 떠오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공교롭게도 며칠 후인 6월 4일 천안문 사태가 33년째 되는 날입니다. 중국의 봉쇄 정책에 대한 불만이 여러 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대학가의 시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애초에 33주년을 기념하는 움직임을 전면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베이징 일대 대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지 않도록 다급히 당근책을 내놨고 각종 추모 행사는 원천 봉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올가을 사면임을 앞둔 시진핑이 천안문 이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중국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는 천안문이란 키워드 자체가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의 위기가 드러나는 가운데 리커창 총리가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시 주석과 다른 정책 방향을 시사해 부각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근 리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중국 경제를 되살리는 것과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봉쇄 정책의 문제점을 시인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좌담회에서 리 총리는 중국의 제로 정책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중국 고위 관리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력한 방역 대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운영이 중단되고 중국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는 시진핑의 정책에 대놓고 반하는 발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 총리는 경제 안정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도 일부 경제 분야의 어려움은 감염병 충격이 심각했던 2020년보다 크다며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 발전을 내세웠는데요. 일각에서는 리 총리가 경제 정책을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시 주석과의 권력 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이달 초 중국 국내외에서는 시진핑의 역할을 줄이고 리 총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왔는데요. 시진핑의 사면임에 대한 부정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중국 내부의 반란이 시작될 것인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